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법원에서 반전에 반전이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세 다시 부과되는 건가 보다 이런 또 우려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백악관 측 인사들이 협상에 영향 없다. 뭐 계속해서 협상 강행할 거야. 그러니까 관세 강행할 거고 지금도 협상이 진행 중이야. 뭐 이런 발언들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영향을 좀 줬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의 어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는 메시지도 되지만 동시에 저렇게 협상을 계속하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온다고? 그럼 영국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베덴트 장관이 중국과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내용까지 언급을 하면서 중국과도 쉽게 협상이 안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점도 역시 시장에서는 일부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오늘 많이 팔았는데 그 리밸런싱 영향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5월 전체로는 어쨌든 10개월 만에 순매수로 끝나서 오늘 매도를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오늘 뭐 외국인들이 많이 파니까 지수 자체는 빠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이런 가운데 일부 제약 바이오 종목, 통신 장비주, 다음에 화장품 등등의 종목군들이 산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지수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주간으로 4% 올랐거든요. 주간 4% 올라간 건 작년도 8월 이후에 최대폭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4.2%, 그때 이제 급락하고 나서 반등 나올 때 4.2%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주간 상승률로는 최대폭 올라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숨고르게 할 만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자리였고, 이건 뭐 어저께 제가 보여드린 차트입니다만은 저점 대비 상승률이 코로나 이후에 최대폭이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 이후에 그때 뭐 코로나 때 저점 대비 70% 올라갔었으니까 그 숫자 빼고 놓고 보면 거의 20% 가까이 올라온 거는 그 이후에 이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가면 또 다음 주에 뭐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좀 쉬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핑계가 있어야 쉬는 거잖아요. 관세에 대한 어떤 법적 논란 이게 오락가락하고 있죠.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연방법원에서 관세는 잘못된 거야. 그래서 상호관세 대통령이 부과할 권한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중지시키는, 그러니까 그냥 그건 무효야. 이렇게 이제 관세 부과한 건 무효야.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관세가 중단되도록 이렇게 딱 조치를 취했는데 바로 백악관에서 항소를 했죠. 근데 항소를 담당하는 법원에서 저 관련해서 서류를 우리가 보고 판단할 때까지는 일단 복원. 그러니까 중지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관세는 유지시켜 놓고 우리가 서류 본 다음에 판단해 볼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복원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 측 백악관 측에서 뭐 서류 보내고 이것 때문에 뭐 국가 비상 사태야 뭐 이런 거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저렇게 받아준 거 봐서는 저게 판이 뒤집힐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가 대법원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 대법원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미국의 대법원이 상당히 보수색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보수색이 강해서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으로 가면 자신이 이길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설령 뭐 여기서 진다 하더라도 뭐 아침에도 보여드린 겁니다만 이제 골드만삭스의 어떤 판단에 의하면 국가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무역법 122조 관세 조사 없이 15%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150일 한정판이거든요. 근데 일단 이거를 발효를 해놓고 추가는 의회 동의를 얻으면 되는데 지금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아서 저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150일이면은 제법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딱 해놓고 다른 나라한테 우리나라 의회가 저거 연장시켜 줄 거야 이렇게 압박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제일 유력해 보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38조라든가 301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동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골드만삭스는 무슨 수를 찾아서라도 관세 부과를 기어이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또 분석이 나왔죠. 그리고 미국 백악관 측 인사들도 비슷한 발언을 했고 그래서 이게 호재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보면 이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의 힘이 좀 빠진 건 사실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관세 협상할 때 미국 쪽에서 더 급해지거나 조금 더 이전보다는 조금 미국에 더 물러서야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분석이 상대적으로 많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미국의 어떤 지표가 좀 주춤거리는 거 아닌가? 1분기, 그러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 나올 때는 세 번에 나눠서 나와요.
처음에 나올 때 속보치, 일단 대충 잡은 거, 잠정치, 대충, 그 다음에 단계 종합해 봤더니 이렇게 됐다더라. 그 다음 이제 확정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이 이제 두 번째인데, 뭐, 지난번보단 좋게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0.3에서, 마이너스 0.3에서 0.2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소비, 개인 소비가 줄었어요. 오히려 제가 처음에 잡았을 때보다 1.8이었는데 1.2%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경기가 나빠지는 건가? 근데 이러다가 관세 협상 늦어지게 되면 미국 경기 진짜 나빠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좀 일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도 추정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제가 보기 이거보다 이제 그동안에 올라서 예, 또 이제 핑계 게임에 관세 핑계 때문에 좀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는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반도체가 좀 빠졌는데 하이닉스가 제법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기술 업체들이 그 AI 칩을 쓰는 과정에서 엔비디아 걸 이제 안 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자국산 칩을 이제 활용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그런 기사가 나왔다. 이게 이제 나온 건데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에 공급을 많이 못하는 거 아닌가 이제부터는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 그래서 뭐 겸사겸사 겹치면서 오늘 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비슷한 종목군들이 좀 빠졌고 그다음에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만 이제 국민연금이 내년도에 국내 주식 줄인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해외 주식 늘린다라고 하고 있고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을 늘려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국내 금액 주식 비율이 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국민연금이 뭐 총알바지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좀 그래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 주식의 튼튼한 역할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찜찜함을 줬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리밸런싱 있는 날이거든요. 그 보통 2월, 5월, 8월, 11월이 MSCI 리밸런싱 있는 날이고 특히 그 5월 같은 경우는 반기 리밸런싱이라서 규모가 좀 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보면 그래서 5월 마지막 거래일 오늘 같은 경우 7천억 매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좀 튀는 거래가 잡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5월 마지막 거래일에 1조 3천억 매도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갑자기 1조 원짜리 매도가 나오고 그래서 그 5월 마지막 거래일에는 외국인들이 매매 규모가 좀 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그러는 건 아닌데 좀 자주 이럽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외국인들 매도에는 저 리밸런싱 관련된 영향도 일부는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추정이 됩니다. 뭐 특징주로는 오늘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들, 예, 뭐 방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원전, 뭐 건설, 증권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고 또 뭐 통신 장비 올라가고 제약 바이오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오른 거 없이 이제 눌려 있다가 이제 며칠 전에 한번 살짝 올라갔던 삼성전자가 오늘 장에서도 어쨌든 플러스는 내고 예, 그래서 그동안에 좀 아주 강했던 종목들 쪽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간데 이건 좀 주목해 볼 만한 변화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 뭐 하락폭이 어마어마하게 큰 건 아니었지만 자금이 일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부 자금이 저기서 나와서 어디론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후에서 어떤 새로운 종목군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여기서 좀 자금이 계속 나오는 인출기 역할을 하고 다른 쪽으로 새롭게 시세가 나오는 업종이 나오게 되는지 이 부분 시소의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향후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 매도는 제가 보기에는 리밸런싱 영향이 컸고 왜냐하면 매수 규모 자체가 비상식적이잖아요. 예, 이 보시면 뭐 8조 5천억, 7조 8천억 이게 보통 매수 매도 합의 5조 원, 6조 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오늘은 뭐 MSCI 이슈라고 저는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매를 뭐 심각하게 뭐 해석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가운데 이제 매도한 종목은 하나그룹, 뭐 하나에어로, 두산 에너빌리티, 자동차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뭐 매도를 했고요. 이게 매수는 이제 현대로템이 있고 근데 매수 쪽에서는 이렇게 딱히 뭐 업종별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 사고 이렇게 엇갈렸고 근데 앞서 외국인들도 7천억 매도하는데 삼성전자가 저 위에 안 달려 있잖아요. 매도 오늘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었다.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엔 매도를 저 안에 많이 했을 건데 누가 사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순매매 집계에서는 매도가 약간 나온 걸로 잡힌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순매수 1위였고, 매도 쪽 보면 하나그룹주가 되게 많았어요.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 하나비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그룹주의 어떤 매도가 좀 있었고, 그 업종으로는 그동안에 좀 강했던 종목군들 여기서 좀 나왔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은 이렇게 업종별 특징은 오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골라서 매매하는, 매수하고 매도하고 좀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약간 제약바이오 색깔이 있는 종목군들이 매수 쪽에 많이 포진해 있긴 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업종이 두드러지게 이런 종목군들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매수 매도에 그냥 골라서 양쪽으로 갈려서 담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증 시기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관세 불확실성도 있고, 반면에 트럼프가 관세 저거 힘 빠진 것 같다, 법원에서 저렇게 일단 제동이 걸리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단계에서 다른 나라에서 아니 저 나라 법원에서 저렇게 판결한 거를 받아들여도 되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인식, 그럴 가능성이 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좀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의 어떤 미국의 움직임, 요게 저는 되게 중요한 어떤 잣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CE 지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그러니까 이게 물가 지표 중에서 연준의 저 FOMC 회의 끝나고 연준에서 물가 예상치 발표할 때 나오는 물가가 바로 저 PCE 물가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갈 때 비싼 거 많이 오른 거는 덜 사고 조금 오른 걸 사가지고 이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지까지도 조사하는 게 이제 PC인데, 예상치가 전월 대비가 0.1% 정도 돼요. 그래서 혹시 이게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는지, 이게 이제 만약에 튀어 올라가면 관세 때문에 물가 튀네, 또 이렇게 안 좋게 해석할 수도 있어서 요거 이제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오늘 $140 결국엔 돌파 못 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여기서 치고 나가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그러니까 미국의 시선이 전부 다 지금 관세 쪽으로 쏠려 있어서 실적도 좀 봐야 되지 않나, 또 AI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저는 이제 엔비디아라고 예를 든 것 보니까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빅테크 쪽에서 우리 이제 실적도 볼 거야, 이런 분위기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10개월 만에 순매수했거든요. 예, 계속 매도하다가 이제 1조 원 정도, 뭐 월간 1조 원이면 뭐 사실 이렇게 의미 있다라고 애매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판 거 생각해 보세요. 지난달에 거의 10조 원 팔았는데, 그래서 그걸 감안해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전환은 중요한 어떤 변화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 매매한 종목을 보면 5월 들어서 여전히 삼성전자 매도긴 한데 1조 3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근데 그 매도보다 더 큰 금액을 SK하이닉스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양쪽을 엇갈리긴 했는데, 근데 이게 이번 주에 좀 바뀌었어요. 매매하는 업종이. 기존에는 보시면 뭐 약간 매수한 게 뭐 조선, 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 그러니까 전력 설비, 뭐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이 매수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후반부 들어서는 그동안에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태도가 좀 바뀐 걸로 보여져서, 그러니까 6월에는 또 한 번의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6월 이후에 종목 장세를 만들 것 같다. 근데 제가 저게 시장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수가 올라가도 되게 차별화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업종의 수급 변화를 제대로 이제 타지 못하면 굉장히 좀 재미없는 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의 종목의 수급 변화 집중적으로 잘 살펴보고, 저도 매일 방송할 때마다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